갑질 폭행, 엽기 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양진호 전 회장의 4차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또 다른 갑질 행태가 정말 이젠 놀랍습니다. 밝혀졌는데 겨자, 설사약, 생마늘에 이어 이번엔 뜨거운 보이차. 양진호 회장의 지시로 팔팔 끓인 물로 갓 우려낸 보이차를 무려 20잔이나 연이어 마셨다는 피해자 A씨가 증인으로 등장한 겁니다. 이 A씨는요, 양진호 회장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게 된 2015년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뺨을 때리는 등 무자비한 갑질 폭행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특별한 증인인데요. A씨는요, 2시간 동안 보이차를 20잔 마시고 입천장이 다 까졌다. 아주 적나라하게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겁니다. 다 까졌어.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양 회장이 웃으면서 차를 마시라고 했지만 부담감 때문에 마시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았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양진호 회장 측은 가격이 비싼 보이차를 준 만큼 직원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예우한 것이다 라는 반론을 내놓긴 했습니다. 참, 이 박수윤 기자가 이것도 또 취재했는데 이게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 보이차를요, 이거 차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차 다도 예법도 틀렸다. 팔팔 끓는 물로 원래 차를 우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들으니까 그 변명은 보이차가 워낙 비싸고 좋은 차라서 직원을 극진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 화가 나네요. 화가 나고 기가 차고. 네, 기가 차고. 아니, 본인은 그 펄펄 끓는 물로 차를 드셨는지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예.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양진호 회장이 가장 문제가 됐던 바로 그 영상, 자신을 욕했다고 퇴사한 직원을 불러서 뺨을 때린 바로 그 영상을 촬영한 인물인데요. 예. 그 인물이 지금 회사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당시에 영상을 촬영할 때도 양 회장이 시켜서 촬영을 하라고 해서 촬영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양 회장이 그 공포스러운 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런 장면을 다 봤는데 양 회장이 그 펄펄 끓는 뜨거운 물로 끓인 보이차를 주면서 마시라고 하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양 회장이 혼날 것 같았다, 마시지 않으면 혼날 것 같아서 마셨다라고 했는데, 혼날 것 같기도 했고 제 생각에 때릴 것 같지 않았을까? 때릴 것 같았다. 네, 저는 정말 공포스럽기 때문에 그 입천자, 원래 뜨거운 게 들어가면 사람이 자동 반사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뱉어내죠. 뱉어내죠. 근데 그걸 뱉어내지 못하고 삼켰다고 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예. 양 회장은 그런 모습으로 20잔을 마시는 걸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가학적인 인물인지 화가 납니다. 근데 어제 법정에서 좀 현장 얘기 들어보니까 김 말씀 더 황당한 건 그거를 양진호 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웃으면서 줬다는 거예요. 뜨거운 차를 웃으면서 주고 마셔. 계속 그걸 20잔 반복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뱉으면은 뱉는 대로 난리가 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시라고 했던 건 저 보이차가 굉장히 고가의 보이차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진호 회장의 과거의 기억들을 좀 되짚어보면 본인이 사회 지도층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 여러 차례 로비를 했다라고 나오는 정황들이 있는데, 그때 수억 원에 달하는 보이차를 구매했다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보이차에 대한 수집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인데 그거 다 거짓말인 것 같고요. 예. 일단은 그렇게 보이차를 가져왔는데 어디다 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을 대상으로 너 이거 비싼 건데 먹어라고 혹시나 강요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이고요.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왜 초코파이를 정말 먹고 싶은데 이등병이 맞아요. 초코파이 하나는 그렇게 맛있지만 한 바석 딱 차려놓고 먹어. 내가 보는 데서 지금 다 먹어. 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문이죠. 이게 고문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보이차가 굉장히 고가의 보이차를 내가 이렇게 성심껏 너에게 베풀어주는 거야. 먹어. 20잔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양진호 회장의 모습들을 보건대 전혀 다른 사람의 이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이 재판에서 다퉈야 될 부분들이 더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혐의들만 가지고서도 사회로부터 충분한 격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김관삼 변호사님, 이거 뜨거운 보이차 20잔 마셔서 입 까졌는데 강요했다라는 것도 이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예. 강요죄가 되죠. 강요죄. 근데 이분이 증언을 하는데 일단 법정에서 증언하는데 양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을 못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양 회장이 이제 법정에서 퇴정을 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렇죠. 그것은 양 회장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본인이 심적 부담감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눈을 마주치기도 힘든 분이었다는 거고,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보이차를 먹으라고 윽박지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윽박지르지 않았는데 그걸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정도로 양 회장이 보통 때 갑질이 심했고, 만약에 이 보이차를 먹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윽박지르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올 유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그 양 회장의 그 영상이 공개된 적 있잖아요. 무릎 꿇고 때리고 뺨 때리고 이걸 촬영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그런 거 있을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양진호 회장이 카메라 켜고 나를 따라와 해서 따라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촬영을 하기 싫었지만 만약에 촬영을 안 했을 때 돌아오는 자기에 대한 어떤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는 거 보면 직원들이 얼마나 직장 생활을 지옥 같은 생활에서 했는지 예. 그걸 충분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채널이 단독 보도 예전에 소개해드렸는데 거머리를 들고 다니면서 거머리통을 머리 뭐 두통이 있어 그럼 거머리 뭐 어디 다리가 아파 그럼 무릎에 거머리 다 가학적인 어떤 행동이다. 거기에 연장선으로 보이차가 있었다 전해드렸습니다.